네, 올해 4.3 추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념식에 참석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주관하게 된 4.3 추념식.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번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는 참석했지만 취임 이후 지난해 추념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올해 추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뒤 제주 지역 총선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하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건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대통령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까지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총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3 추념식장 앞에서 집회를 시도했다 유족들과 충돌했던 서북청년단은 올해는 제주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유족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4.3 추념식 당일 최고 80mm의 비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념식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하는 4.3 해원 방사 탑재가 오늘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제주 4.3 도민연대는 4.3 영령들을 욕보였던 정치 몰입회와 서청 같은 이상한 세력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유족들에게도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원 방사탑은 4.3 50주년인 지난 1998년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염원하며 제주도 전역에서 모아온 돌멩이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세웠습니다. 네, 올해는 제주 4.3 76주년입니다. 제주 MBC는 4차례에 걸쳐 4.3의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들어선 제주 지역 4.3 역사관과 기념관의 가려진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4.3 당시 제주 최대의 집단 수용소였던 주정공장 터. 이곳은 불법 군사 재판을 받은 2,500여 명과 한국전쟁 이후 예비검속으로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하는 장소였습니다.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터에는 70여 년 만에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들어섰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거나 학살됐습니다. 일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기도 했고 많은 수용자들이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진짜로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죽는다 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어느 하나 한 분 모두 이제 고귀한 생명들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문제는 이곳 역사관의 기록들이 사실상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관 전시물에서는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관 어디에서도 희생자들이 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지는 전혀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전시물은 모두 20여 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학살 명령을 내린 군 수뇌부의 이름이나 가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용소를 관리하고 책임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당시 군일 텐데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그 가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08년 개관한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도 가해자들의 실체는 가려져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아예 가려지거나 원래 모습이 훼손된 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행방불명자들을 상징하는 그림과 그 원인을 향하는 수많은 선들. 하지만 작품 가운데는 검게 가려져 있습니다. 원래 타임즈에 실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었지만 개관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려졌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적극화하기 위해서 제주도 사건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학계에서는 4.3 문제의 명백한 책임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에서 경찰의 책임을 만화로 그린 김대중 작가의 작품은 아예 다른 전시물로 바뀌었습니다. 배보상 얘기까지 되고 4.3 해결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가해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작품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원위치대로 복원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오래된 화두의 전제 조건은 가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사과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가려진 가해자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4.3 학살의 주역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3 학살의 주역인 이승만을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추모하는 것은 4.3의 미래를 위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에 추진되는 이승만 기념관과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의 이승만 동상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여러 정당 후보들이 4.3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4.3 수용인들의 진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가 전국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김경만 감독과 제작사 제주 4.3 도민연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일과 12일 CGV 제주에서 특별 시사회를 마련한 뒤 17일 전국 5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4.3 수용인 할머니 5명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김경만 감독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4.3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투표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도 치르는데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사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현 후보는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며 유권자와의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도의회 원내정당 후보임을 내세우며 폭설에 대비한 전용 제설차와 도로 열선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모든 현안 해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12분의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저희 아라동 지역을 위해서 쌓여있는 현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진보당 양영수 후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오랜 봉사활동 경험을 내세우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마을버스 운영 등을 공약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피 터지게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기호 7번 양영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무소속 임기숙 후보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유세보다 내실을 갖춘 유세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30년 넘게 공직 생활로 다진 경험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도의회에 들어가서 그거를 펼치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민숙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듣고 해법 고민에 나섰습니다.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원을 지냈던 만큼 검증된 지역 일꾼임을 내세웠습니다. 보궐선거 잔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4년처럼 일할 수 있는 검증된 후보, 아라동 을을 구할 구원투수 강민숙 군입니다. 기호 9번 강민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주공산이 된 아라동을 지역구의 표심을 누가 잡을 수 있을지, 다자구도가 된 도의원 보궐선거 역시 총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2공항 정책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공항 확충 대안의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현 공항 확충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현 공항 포화 상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민주당 위성권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김승욱 후보는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 고강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주권자 행동 제주지역 어퍼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여성가족부 유지와 강화 등을 질의한 결과 민주당 문대림 위성권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는 수용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인구위기 전담부처로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전했고, 국민의힘 고강철 김승욱 후보는 불수용, 고기철 후보는 캠프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시 내 인쇄업체에서 인쇄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고,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는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석 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는 38개 정당이 입후보하면서 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51.7cm로 개표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피해자는 부인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의 폭행 이유는 운전 시비였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고 야구 방망이를 꺼냅니다. 뒷차에서 내리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피해자가 팔로 막아보지만 수차례 내리칩니다. 야구 방망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학생들이 많은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분에서 막으시면서 이제 피하고 계셨고, 이제 그 사이에 경찰차, 구차 이렇게 오고 간 것까지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은 20대 남성. 운전하다 시비가 붙자 차를 가로막고 폭행한 겁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이곳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상대 운전자는 40대 남성. 휘두른 방망이에 손가락과 팔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고 경적을 울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초범이지만은 직접 차를 가로막고 세운 다음에 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운전자를 위협한 상황이라서 중한 사건으로 보고.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자인 오등봉 아트파크가
제주시에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등봉 아트파크는 개발을 위해 3,5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